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을철 산행 중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름에 무려 3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심혈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성우입니다. 황혼지의 TV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가을 단풍 구경을 위해 산에 오르셨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조금만 더 쉬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을 산행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 4가지와 심장을 지키는 안전한 등산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어떻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등산 방법만 바꾸는 것으로 심장마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철 산행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 이제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을 산행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을철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는 평균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을 20에서 30mmHg까지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가을에 같은 산을 올랐더니 왜 이렇게 힘든가요? 바로 이 일교차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 근육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선선한 날씨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워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오르게 되지만 가을에는 시원해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을철 등산 중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속도 조절 실패에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혈관은 이미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급격한 온도 변화나 운동 부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가을철 산행 응급 환자의 80% 이상이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 신호를 알아두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산 중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으로 오해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산 중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나타난다면 이는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통증이 가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깨, 목, 턱, 심지어 왼팔까지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등산 중에 턱이 아파서 치과에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심장 문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심하게 차고 동시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온다면 이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호흡 곤란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입니다.
등산 중 갑자기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의식이 흐릿해진다면 즉시 하산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잠깐만 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40년간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휴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등산 중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오르면 정상이라는 생각에 계속 올랐다가 정상 근처에서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동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신호는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극도로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심장이 제대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체면이나 아까운 시간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하산하셔야 합니다. 산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지만 생명은 단 한 번뿐입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가을 산행에서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산행 중 심장사고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첫 차로 너무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출발해서 더위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새벽 5시나 6시에 출발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새벽 시간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진료한 심근경색 환자의 7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벽 산행을 하신 분들의 경우 차가운 공기와 호르몬 변화, 그리고 운동 부하가 동시에 작용해서 혈압이 평소보다 40에서 50mmHg까지 급상승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고 빈속으로 등산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김밥 먹는 재미를 위해 아침을 굶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심장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심박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은 살을 빼려고 굶고 등산했다고 하셨는데 등산 시작 1시간 만에 심한 부정맥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60mg/dl까지 떨어져 있었고 심장이 이를 보상하려다 무리가 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급경사 오르기입니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서 평소보다 가파른 코스를 선택하거나 시간에 쫓겨 급경사를 빠르게 오르는 것은 심장에게 치명적입니다. 경사도가 15도만 증가해도 심장이 해야 할 일은 2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급경사를 오를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젊은 사람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평소 완만한 둘레길만 걷던 분이었는데 손자와 함께 설악산 대청봉에 도전하시다가 중간에 협심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심장의 예비 능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증상을 무시하고 정상까지 끝까지 오르려는 집착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체면 때문에 힘든 것을 숨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등산 시작 30분 만에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3시간 동안 참고 올랐다가 정상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헬기로 응급 후송되어 심장 수술을 받으셨지만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괴사되어 후유증이 남으셨습니다. 산 정상은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된 심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건강 체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께 강조해온 출발 전 건강 체크 루틴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전 혈압과 혈당 측정입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신 분이라도 산행 당일에는 반드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소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20mmHg 이상 높다면 그날 산행은 과감히 미루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수축기 혈압이 160mmHg를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mmHg를 넘는다면 절대 산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혈압이 180, 110mmHg인 상태로 등산을 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도 필수입니다. 공복 혈당이 200mg/dl 이상이거나 70mg/dl 이하라면 산행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운동 중 케톤 산증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잃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가볍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산행 전 아침 식사는 현미죽 한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 정도입니다. 현미는 천천히 소화되어 등산 중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절대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양의 식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출발 2시간 전부터 조금씩 나누어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등산 중 화장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약을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2알 이상, 부정맥이 있다면 처방받은 응급약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약은 등산복 안주머니에 넣어서 몸에 밀착되게 보관하시고 동반자에게도 약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용 중인 평소 약들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은 등산 당일 아침에도 평소 시간에 맞춰 복용하셔야 합니다. 운동하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약을 먹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한 환자분은 등산하는 날은 혈압약을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약 먹고 운동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까 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고 운동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출발 30분 전에는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혈관을 운동에 대비시켜야 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목 부위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서 뇌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예상되거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산행을 연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체크를 마쳤다면 이제 언제, 어떤 복장으로 산에 올라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등산 시간과 복장 선택만으로도 심장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등산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한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20에서 30mmHg 상승하고 혈액의 점도도 높아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오전 10시가 되어야 해가 충분히 올라서 기온이 안정됩니다. 가을철 새벽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15도에서 20도씩 벌어지는데 10시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본 통계를 보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산행 중 심장사고가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반면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그럼 늦게 출발하면 하산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정상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어드 시스템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기온 변화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성 속옷, 두 번째 층은 보온을 위한 플리스나 얇은 패딩, 세 번째 층은 바람과 비를 막는 외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 부위의 보온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차가워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도리나 내고머, 장갑, 양말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 부위들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보온성이 좋으면서도 발목을 잘 고정해주는 등산화를 선택하시고 양말은 모직이나 기능성 소재로 된 것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 손실의 40%가 머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모자를 쓰지 않으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따뜻한 비니보다는 챙이 있으면서 귀까지 보호해주는 등산 모자가 적합합니다. 등산복의 색깔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어두운 색깔은 햇볕을 흡수해서 체온을 높일 수 있고 너무 밝은 색깔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밝은 색깔의 등산복을 선택하시되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눈에 잘 띄는 색깔을 포인트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낭도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가볍게 꾸리셔야 합니다. 무거운 배낭은 등산 중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 간식, 응급약, 여벌옷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빼시기 바랍니다. 등산 스틱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30% 이상 줄여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몸의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피로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도 준비하시고 산에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미리 등산 계획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심장을 지키는 등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개발한 안전 등산법으로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등산 중 심장사고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분 오르기, 2분 휴식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너무 자주 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심장은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이 주어지는 간헐적 운동에 훨씬 잘 적응합니다. 10분 동안 오를 때도 무작정 오르시면 안 됩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기 시작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등산 중에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다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분 휴식 시간에는 완전히 멈춰 서서 심박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맥박을 재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목 맥박이 분당 100회를 넘지 않을 때까지 쉬시기 바랍니다. 만약 2분이 지나도 맥박이 100회 이상이라면 더 오래 쉬셔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시고 깊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을 3회 정도 반복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평지를 걷듯이 천천히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이라고 하면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평지 걷기 속도의 70% 정도로 천천히 오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을 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발가락부터 닿게 하지 마시고 발 전체가 동시에 땅에 닿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균형을 잡고 나서 다음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다가 넘어지면 순간적으로 심박수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지그재그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직선으로 오르면 무릎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완만한 경사로 오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산할 때는 오를 때보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하산 중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산 시에는 보폭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천천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등산 스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스틱이 없다면 적당한 나무 막대라도 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면 전신 피로도가 감소하고 이는 심장 부담 경감으로 이어집니다. 등산 중에는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30분마다 100에서 150ml 정도씩 조금씩 자주 마시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건조해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도 적절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2시간마다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한 줌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달거나 기름진 간식은 오히려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겨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옷을 더 입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심장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올바른 등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세이신 이순자님은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등산을 완전히 포기하셨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작년 가을 손녀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순자님께 제가 강조한 것은 바로 출발 전 혈압 체크와 늦은 출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의학적 근거를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셨습니다. 매번 등산 전날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등산 당일 아침에는 혈압약을 드신 후 1시간 뒤에 혈압을 재셨습니다. 혈압이 140, 90 이하일 때만 산행을 등산하셨고 그보다 높으면 과감히 연기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계획한 산행의 절반 정도만 등산하셨지만 점차 혈압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월 3회 정도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등산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둘렀지만 이제는 10분 오르고 2분 쉬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이 추월해 가는 것이 부끄러우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나만의 속도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라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이순자님은 손녀와 함께 설악산 소공원에서 울산 바위까지 안전하게 다녀오셨습니다. 10년 만에 산에서 본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등산 전후 혈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순자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등산 전날 밤 10시 전 취침, 당일 아침 혈압 체크, 오전 10시 이후 출발, 충분한 보온, 그리고 무엇보다 10분, 2분 등산법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고혈압이 있어도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70세이신 박영호님은 3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즐기셨던 분이라 병원에서 이제 등산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등산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특히 10분 걷고 2분 휴식 규칙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2분씩 쉬면 언제 산을 오르냐고 하셨지만 심장에 휴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니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박영호님의 특별한 점은 휴식 시간을 매우 체계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분 휴식 동안 맥박을 재고 깊은 호흡을 하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휴식이 등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등산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박영호 님이 지리산 노고단 등반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협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노고단은 결코 쉬운 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분, 2분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6시간에 걸쳐 천천히 오르셨습니다. 중간에 가슴이 약간 답답한 증상이 있었지만 즉시 휴식을 취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신 후 충분히 쉬셨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다시 등반을 시작하셨고 결국 무사히 정상에 도달하셨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협심증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영호 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기입니다. 예전에는 빨리 올라가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박영호 님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협심증 발작 없이 월 2회씩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원칙을 지키는 것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자 님은 혈압 관리를, 박영호 님은 휴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셨고 두 분 모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안전하게 가을 산행을 즐기기 위한 꾸준함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가을 산행의 안전은 산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등산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10분은 천천히 몸을 풀고 그 다음 20분은 약간 빨라진 속도로 마지막 10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심장이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하체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종아리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시면 등산할 때 무릎과 발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체가 튼튼해지면 등산 중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피로도도 감소합니다. 수분 섭취 습관도 평소부터 기르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특히 등산 전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몸이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질 보충도 중요합니다. 등산 전후에는 바나나, 견과류, 우유 같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더욱 중요하니 평소 식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약 복용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등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등산 중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등산 장비도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산화는 미리 신어서 발에 맞춰 두시고 등산복도 실제로 입어보면서 활동성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약도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새 것으로 교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등산 3일 전부터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예상되거나 강수 확률이 60% 이상이면 등산 계획을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위험한 날씨에 산행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날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산 계획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시고 예상 하산 시간도 정확히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연락망도 미리 만들어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 관리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발 전 혈압 체크 습관을 만드세요.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등산 당일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분 2분 등산법을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등산 문화를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등산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등산 날짜, 날씨, 출발 시간, 휴식 횟수, 몸의 상태 등을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자신만의 안전 등산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등산 동호회나 지역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안전 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응급 상황 시에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못 오른 산은 다음에 오르면 되고 정상까지 못 가도 중간까지만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보다는 완전한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산행에서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새벽 일찍 출발하기, 빈속 등산하기, 무리한 급경사 오르기, 증상 무시하고 끝까지 오르려는 집착입니다. 이 4가지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출발 전 혈압 체크하고 오전 10시 이후 출발하고 10분 오르고 2분 쉬는 등산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가을 산행으로 인한 심장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등산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등산 방법 하나 제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방법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등산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